난독 극복기 우육각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5번째,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즐기는 방법.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 백지에 그의 좋은 점 10가지를 적어가며 백지에 그 일의 좋은 점 10가지를 적어가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영환, 자, 당신이 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나름대로 공을 들이던 한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그 때문에 회사 자본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간담이 서늘하지 않나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회장이자 자기계발학과 마지막 강의를 맡아주실 이채욱 교수님 경험담입니다. 이채욱 교수님이 삼성물산의 과장직을 맡을 당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회사에 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죠. 사표를 제출하는 것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교수님은 회사에 남아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사직서를 서랍에 넣어둔 채 1년간 죽을 힘을 다해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복구 작업을 마치고 사직서를 낸 후 돌아온 응답은 뜻밖에도 해외 지사 발령이었습니다. 40억 원이라는 손실을 복구한 그의 책임감과 위기 관리 능력을 회사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뜻밖의 얻은 해외 발령의 경험 덕분에 이채욱 교수님은 삼성 GE 의료기기 사장, GE 코리아 회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지금의 인천국제공항 회장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채욱 교수님이 회사 자본 3분의 1을 날린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도망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기 앞에서 겁먹지 않는 강심장이었기에 지금의 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위기라는 녀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쳐오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위기 앞에서 겁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채욱 교수님께 위기 앞에서 강심장이 되도록 만드는 노하우를 배워봅시다. 이채욱, 40여 년 전 어렵게 남의 집 가정교사로 더부살이하며 대학을 마치고 더 높은 봉급을 약속한 회사를 제쳐둔 채 가능성을 보고 삼성물산에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조금 이른 30대 초반에 꿈꾸던 과장직함을 얻었고 미국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된 후 처음으로 미국 터코마라는 곳에 고철을 사러 갔다가 그곳에서 큰 배를 해체 고철 덩어리로 분해해야 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장 회사에 기획안을 올려 2차 원료인 고철보다 값싼 1차 원료인 낡은 선박을 구매해 고철로 가공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고 선박 해체 사업은 예상대로 많은 수익을 남겼고 더불어 30대 초반의 과장이었던 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위기는 성공의 복수. 그러나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사업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풍 어빙호로 해일이 닥쳐 구매한 20만 톤급 배 4척이 침몰한 것입니다. 고철로 가공할 원료인 선박이 침몰하며 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도 바닷속으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나는 넋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파악한 후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니 사표를 쓰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결격 사유가 될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니 사표를 쓰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결격 사유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태풍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던 나의 실책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회사를 떠날 수 없었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씨름을 벌인 끝에 물속에 가라앉은 배의 고철 덩어리를 잠수부들이 해체해 건져 올리는 난해한 작업을 겨우 마쳤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와 함께 미리 썼던 사표를 본사에 올리고 집에 돌아와 1년 만에 처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쉬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표를 수리하기는커녕 나를 두바이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노고가 위기관리 능력으로 새롭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외 발령 경력은 삼성GE 의료기기 회사 사장으로 승진하는 연결고리가 되었고 지위와 인연을 맺은 첫 단추가 되었으니 가라앉은 선박 사건은 새로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던 셈입니다. 피할 수 없을 때 즐기는 법, 백지와의 대화. 태풍과 함께 찾아왔던 선박 침몰 사건을 가까스로 견뎌냈다고 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 말란 법은 없었습니다. 해외 사업 본부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때 삼성과 GE의 합작회사인 삼성GE 의료기기의 사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나 말이 승진이지 내가 지금까지 경력을 쌓아온 분야와는 전혀 다른 분야였으며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던 사업 분야였습니다. 끝이. 의료기기 사업의 회생 가능성을 알아보고 가망이 없다면 철수한 후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승진 발령의 속사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빨리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펴고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 적어보았습니다. 안 되던 사업이니 더 나빠질 것도 없었고 평소에 보기 힘든 의료 장비의 최첨단 기술을 배울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기업인 GE와 파트너십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찾다 보니 점점 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망해가던 회사에서 일하며 지쳐있던 연구원과 직원을 격려했고 함께 회생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며 개선해 나간 결과 정리 대상이었던 사업은 6년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우량 기업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도망치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명언이 말해주듯 말입니다. 닥쳐온 위기 앞에서 원치 않은 상황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노트를 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계속 써보십시오. 생각이 안 난다면 생각날 때까지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발견해야만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백지에 그 일의 좋은 점 10가지를 적어가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다 보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목록을 적어보아도 여전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다면 그때 중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 차이.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집니다. 그렇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외 사업본부장으로 일하던 중 이란의 사업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란은 전쟁 중이어서 사업하기에는 여러모로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란의 한 주재원이 이란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골프 칠 때도 골프공을 이란 사람 머리라 생각하고 친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나는 당장 그 사람을 철수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오랜 역사와 그 나라만의 특징 그리고 배워야 할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보지 못하고 나쁜 점만 본다면 어떻게 그 나라 사람을 만나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좋은 면을 보는 사람과 나쁜 면을 보는 사람의 결과는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면을 볼 것인가 아닌가는 말 그대로 마음먹기 달린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타고난 낙천주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7남매 가정에서 장남으로 자란 나는 어려운 형편에서 겨우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부잣집에 들어가 살며 아이를 가르치며 그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던 가정교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의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가정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어유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게 생겼네. 얼마나 고생할꼬 라고 걱정했지만 나는 오히려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은 7남매가 한 집에서 사느냐 정신이 없었는데 가정교사로 들어가니 혼자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에 전기불도 잘 들어오니 늦게까지 공부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방에 모기장도 쳐 주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흰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의 집 더부살이의 힘든 점만 생각했더라면 좋은 점이 많이 있음에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이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기회를 부르는 행운아 마인드. 나는 진짜 행운아입니다. 이런 마인드만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신이 납니다. 행운아로 생각하니 즐겁고 그러한 즐거운 마음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행운아 마인드를 다시 지지해주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나는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불행한 마인드를 가지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탓이나 운을 탓하게 됩니다. 나는 한때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당신은 운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꼭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얻는 뜻밖의 성공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한 끝에 정당한 보상과 결과를 얻는 것도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운 앞에서는 제 아무리 치명적인 위기라 할지라도 성공의 불운판이 되지 않고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인이 오고 싶어 하는 공항, 전 세계 공항이 배우러 오는 공항,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자랑되는 공항, 그리고 모든 직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가는 행운 말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금요일에 퇴근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농담을 던집니다. 자네 얼굴이 매우 우울해 보이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회사 오고 싶어. 어떡해. 농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직원이 신바람 나는 회사를 대한민국에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현 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의 능력을 배로 끌어올릴 소통 도구로 우육곽대학에서는 말하기와 네트워킹, 신뢰를 쌓는 법을 가르칩니다. 실질적인 노하우가 가득한 이번 학과 강의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학과 상위 0.1%만 아는 스피치 노하우 TJ 워커 미디어 트레이딩 월드와이드 CEO 많은 연설가가 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지루하게 시작하죠. 최고의 연설가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관객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스피치를 시작합니다. 최영환, 혹시 많은 사람 앞에 서기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24시간 동안 무려 112회 112 회의 인터뷰를 124시간 동안 무려 112회의 인터뷰를 해 라디오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기네스의 북에 오른 TJ 워커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창시절 스피치 수업에서 C학점을 받은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가 어떻게 미국 최고의 스피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는지 묻고자 뉴욕 맨하튼에 있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바쁜 스케줄에도 TJ 워커 교수님은 흔쾌히 우유곽 대학 학생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TJ 워커 교수님은 각종 텔레비전 채널과 1000개 넘는 라디오 방송 출연으로 미국 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저명인사입니다. 특히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요 연설을 평가하고 분석한 프로그램이 CNN을 통해 방송되며 큰 화제가 되었고 이후 오바마처럼 말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단숨에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설립한 미디어 트레이닝 월드와이드 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등 유명 기업 CEO들과 정치인이 찾는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그가 설립한 미디어 트레이닝 월드와이드는 고객층도 매우 다양해서 미국의 유명 연예인부터 유럽의 정치인까지 그리고 그의 트레이닝을 거쳐간 사람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TJ 워커 교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왜 그토록 명성이 자자한지 알 수 있겠더군요. 그의 뛰어난 스피치 실력에 어느새 빨려 들어가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의 이야기에 푹 빠지지 않고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네스 기록 보유자는 타고난 재능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죠. 그러니 달변가로 변신할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 스피치 트레이너 TJ 워커 교수님과 함께라면 더더욱 말이죠. TJ 워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영어권 연설가 2명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제가 영어권 연설가만 잘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버락 오바마와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를 꼽아요. 특히 토니 블레어를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 그의 스피치는 언제나 호소력이 넘쳐나죠. 나조, 이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선 처리부터 몸 동작, 말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죠. 또 다이애나 비가 죽고 온 국민이 비통할 때 국회에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어 분위기가 경직될 때 아주 시의적절한 스피치를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의 스피치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정치가 중에는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을 꼽을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빌 클린턴이 더 나은 것, 제 생각으로는 빌 클린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로선 상징적으로 오바마를 꼽는 편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TJ 워커. On the world stage today, I think to really stand out in English speaking world, and forgive me, I am really only familiar with the English speaker. 현재 세계에 나는 두 명의 정말 뛰어난 영어 스피킹 월드 저거 위에 거 말하는 거구나. 영어 연설가 두 명이 있다고 하고 그게 버락 오바마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Who is the number one speaker in the world? He's consistently eloquent. He speaks with the head, the intellect, and the heart and emotion. Everything from this eye contact, his body gestures, and the fluidity of how he speaks. Everything seems to connect. He's always appropriate, regardless whether it's minute after Prince Diana has been killed or important presentation to the Fairmont. To me, he is my favorite.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scene today of living politician, I would say Barack Obama and Bill Clinton. And I actually think Bill Clinton is better. But at this point, I believe there is some significance in symbolically choosing Obama. 오바마와 부시.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훌륭한 연설가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무엇을 말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말할 것인가. 셋째,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오바마를 보며 흥분하는 이유는 그가 사회특권을 누리지 않았고 멋진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니기에 사람들이 그와 더 쉽게 연결을 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당장 내일 미국에 날아간다면 내 아들도 내 딸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바마 스피치가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이죠. 또 다른 이유는 오바마와 부시 전 대통령의 화술 차이에서 나와요. 부시 대통령의 어조는 강경했죠. 그는 내 길이 곧 진리이고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세계에 별로 관심을 쏟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하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알아서 힘들게 살든지 라는 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바마가 나와서 미국은 세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 질서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이제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미국 카우보이들이 사라졌구나라고요. 오바마 vs 부시. Socrates wrote thousands of years ago, the essential of being a good speaker is always about three things. 1. What you are saying. 2. How you are saying. 3. Who are you in character of a person? And a lot of people are, I think, around the world excited about Barack Obama. Here's someone didn't grow up with a privilege of society, not the perfect name, and therefore people can relate to him. Because a lot of people say, wow, I could move to America tomorrow and my son can be a president. I mean, my daughter can be a president. So that's part of why I think he's inspirational to people around the world. Part of it is just the contrast between his rhetoric versus the preceding President Bush. Bush was my way or the highway, dead or alive, and he really went a message to the world, drop death. We don't really care about you. We are Americans. We are the strongest. We are gonna get whatever we want. If you don't like it, tough. So when Obama comes on and say, we wanna work with world, we respect world, we respect the world, we wanna be world partners, it struck a lot of people with such a relief. Thanks goodness we don't have this American cowboy telling us what.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비디오를 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디오를 녹화하는 휴대폰을 사용해도 돼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자기가 녹화한 내용을 직접 모니터링 해보세요. 만약 자기가 한 것을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지루하다고 생각되면 지루한 스피치를 한 것이에요. 지금 딱 그럴 것 같은데 자신의 스피치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세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비디오 카메라나 휴대전화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누구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촬영이 부담된다면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연습하면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The actual tip for young Korean adults could learn to speak better. For starters, the number one thing people can do is practice with a video. You don't have to have internet connection. You can use the average personal phone that records video. So the number one way you can get better as a speaker is actually practice speaking. Just practice speaking and watch yourself. If you don't like it, if you think you are boring, chances are you are boring. Keep practicing until you like what you see. That's the number one thing anyone can do anywhere in the world. If they can only afford $40 video camera or cell phones,
that captures it. If you feel uncomfortable feeling yourself, try recording and listening to your own voice and then listen to it. That's the number one thing everyone can do get a better. Everyone can do get a lot better.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떨리는 당신에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떨리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혹시 사람들이 지겹다고 느끼면 어쩌지? 혹시 내가 바보같이 보이거나 지금 떨고 있는 것이 보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면 어떡하지? 어떻지?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두려움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겹다고 느낄 수도 있고 떨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심리적 부담은 연습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해결책은 녹화하면서 연습하면 된답니다. The best way to overcome stage fright. The reason why you are nervous because you are afraid of the unknown. You are afraid that you might be boring to people. You are afraid that you might look stupid or nervous or scared. Those are all legitimate fear. Because you might be boring, you might look scared. This kind of psychological stress can be greatly improved with practice. Again, the solution to that is videotape yourself. 최고의 스피커와 최악의 스피커 사이의 차이점. 다음 단계는 전달하고 싶은 사항을 좀 줄이는 거예요. 한국 학생이 겪는 실수는 성공한 미국 사업가나 유럽 정치인이 겪는 실수와 똑같아요. 저는 그 모두와 일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사실, 너무 많은 숫자,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요지를 말해요. 그건 그냥 듣는 사람을 정보의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죠. 최악의 연설가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어요. 한국에 있는 14살 학생이든 80살 정치인이든 최악의 연설가는 같은 실수를 해요.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억에 남을 만한 예시, 예화, 사례 연구도 준비하지 않죠. 이것은 크나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락 오바마, 토니 블레어, 로널드 레이건과 같은 최고의 스피커가 깨달은 점이에요. 손에 잡힐 만큼의 생각만 전하라. 짧게 핵심만.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예시와 예화와 자료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 연설가와 최악의 연설가 사이의 차이입니다.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great speaker and awful speakers. The next step for really getting better is you have to narrow down number of ideas you wanna communicate. The mistakes that Korean students made are the same mistake that successful American businessmen make. And they are the same mistakes
the European political leaders make. I know because I work with all of them, and that is they try to communicate way too many facts in a speech, way too many numbers, way too many database, way too many bullet points, and that just drown people in the sea of data. And what great speaker realized what Barack Obama realized and what Tony Blair realized, Ronald Reagan, is that you have to narrow the number of ideas down to just a handful. Then you gotta spend time giving example, telling story, giving case study to flesh it out so people can remember your idea. T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great speakers and artful speakers. Artful speakers are exactly in all over the world, whether they are students in Korea 14 years old, then there are 80 years old politician running for parliament. Artful speakers all make the same mistake. They communicate too many message points, and they don't have example stories and case studies to make it memorable. That's the big difference. 최고의 연설가가 말하는 방식. 최고의 연설가는 말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관객에게 관심을 두죠. 그들은 서너 개 많으면 5개 정도의 요지를 두고 메시지를 좁혀나가요. 그리고 예화와 사례 연구를 통해 모든 중요한 점을 살아나게 하죠. 그들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요점이나 써놓고 원고를 읽어 나가지 않아요.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객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빌 클린턴이 말을 참 잘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를 직접 봤더라면 그의 스피치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눈 맞추기입니다. 스피킹에서 3가지의 눈 맞추기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 5%는 절대로 관객의 눈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미리 적어놓은 원고를 보거나 스크린을 보거나 관객의 머리를 보거나 반대편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면서 하죠. 다음은 94.9%의 사람들은 관객들을 보기는 하는데 자동차 와이퍼처럼 두리번 거리면서 봐요. 그들은 관객을 한 뭉치로 보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절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도 노트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첫 번째 그룹 사람보다 낫긴 해요. 상위 0.1%는 특별한 눈 마주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빌 클린턴의 비법이기도 하죠. 저희 직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백악관과 캠페인 본부에서 빌 클린턴과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클린턴이 사람들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제 직원인 앤디가 클린턴에게 물어봤답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에도 해내셨네요. 오늘 스피치에서 대통령께서는 그 많은 사람을 휘어잡으시던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러자 클린턴은 이렇게 답했대요. 앤디, 아주 간단해요. 나는 절대로 수천 명의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관객 중에서
단 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과 1대1로 대화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골라 그 사람과 또 1대1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또 한 명 골라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한 명당 8초 정도 그렇게 해요. The way a great speaker speaks. Great speaker has different styles, but for the most part, great speakers are all very much alike too, in that they focus on what their audience want, not just what they want. They narrow their message down to 3, 4, or most 5 key points, and they really make a point come around through example, through story, through case study before they go to next one. And they realize the speech is not about the bullet point of here. It is not about you reading text. They have to connect with their audience member. So things like eye contact are very important. So a lot of people say that like Bill Clinton as a speaker. And if you ever seen him in person, he has a very powerful effect. Part of it is the eye contact. There are 3 types of eye contacts in the world then when it comes to speaking. There is a bottom 5 of the speaker. They never look their audience. They stare at their note. They stare at their screen where they look over people's head. Look at the clock. There's a next 94.90% of speaker. They are looking at their audience, but they are looking at this almost like the windshield wiper. They are looking at them as a whole. Glad you are here tod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hey never really look at just one person. And the better than the first group staring at note. But there are something very different at top of 0.1% of speakers. What they do. That's what Bill Clinton does. One of my trainers used to work with Bill Clinton in the White House and on their campaign trails. They were sitting playing poker one night, and my trainer Andy said, "Mr. President, you did it again. You had 10,000 people in the palm of their hand with the speech today. How did you do it?" And the president turned and said, "Andy, it's very simple. I don't talk to 10,000 people. I pick one person in the audience and I have a private one-on-one conversation with that person. And then I pick another person in the audience. I have a private conversation and mix it up. And I'm only looking at any one person for about 8 seconds. 최고의 연설가가 되려면 이것이 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방에 50명 이하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관객은 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누군가 당장 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가 홀인원을 치는 골프 레슨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포리너는 정말 어렵죠. 만약 여러분에게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는 레슨을 한다고 하면 일단 저는 바이올린을 켤 줄 모르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덩크슛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한 사람당 8초 동안 쳐다보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단지 집중하고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것이 저를 들뜨기예요. 절대로 천부적인 소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계 최고 화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나 운동선수가 되려면 약간의 유전적인 운과 20년 동안 매일 16시간씩 연습해야 하는 결단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최고의 연설가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최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죠. To be best speaker, but that's the difference. You can go around the room. If it's 50 people or fewer, you can look at every single person. And they feel like, wow, he really spoke to me. But it is something anyone can do. It's not easy in sense of just hearing someone said, you do it like that. But it's also not a hard skill. The way Tiger would want to give a golf lesson on how to hit a hole in one. That's really hard. If I try to teach you how to be a world classic violinist, number one,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But even if I did, it's really hard. Learning how to dunk to basketball is really hard. But looking at someone for 8 seconds is not that hard. 8 seconds. It just requires focus and thinking about it. To me, that's what's so exciting about. It doesn't require any innate skills. Being a world-class painter, world-class violinist, or the athlete that typically requires just some genetic luck along with sheer determination of work 16 hours a day for 20 years. You don't have to do that to be a great speaker because most people are so awful. If you just do a little bit better, then you won't really stand out. 관객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최고의 연설가는 연설가란 관객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요. 관객은 절대로 오늘 레이첼 스피치가 형식적이었으면 좋겠네. 오늘 TJ 스피치가 딱딱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피치가 형식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이 사람이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줄까 아니면 지루하고 쓸데없는 정보를 줄까 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유일하게 관객 머리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책에도 쓴 최고의 연설가의 가장 큰 비밀은 이것이죠. 관객에게 모든 관심을 두지 절대로 발표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많은 연설가의 실수는 자기의 관점으로 스피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셨다시피 저의 타이틀은 이것이고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 일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 지루한 우리 회사 영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전혀 관심 없는 제가 다녀온 나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참 기쁩니다. 왜 관객들이 당신이 여기에 와
여기에 와서 기쁜지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네. 형식적이네 다들. 많은 연설가가 나나나나나 하면서 자기 연설에 관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시작하죠. 최고의 연설가는 자기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관객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스피치를 시작합니다. Taking the mindset of audience. For what great speakers realize is that you have to take the mindset of audience, and your audience is never think, wow, I hope Rachel is formal today. I hope TJ is formal today. They are not thinking, I hope he give a formal speech or informal speech. The only thing the audience is ever thinking about is this person interesting and give me useful idea, or is this person boring, give me idea or on interest to me. That's the only thing going on audience mind. So one of the big secret that I talk about this book is great speaker. You have to focus on what is the interest to your audience. Focus on them, not just you. Most speakers make the mistake of getting up and talking just about themselves. Good morning, thank you for the nice introduction. As you heard, my title is this, and my name is this, and I've done this for 20 years. Before you start today, let me tell you about the boring history of my company. That's you don't care about it. And let me tell you about our country you are in that you don't care about it. And I'm very happy to hear today. Well, why do you care about? I'm happy to be here today. So most speakers start off a speech in a boring way where it's me. Great speakers don't talk about themselves. When they start, they talk about the audience, what's of interest to the audience member, and that's what I stress out. 말할 모든 기회를 잡아라. 말할 모든 기회를 다 살리세요. 반에서 손들고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돼요. 대부분은 겁을 먹으며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께 가 1대1로 질문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간단하게 손을 들어 30명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말할 모든 기회를 다 잡아서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습니다. Taking every opportunity you can to speak, and that can include just asking questions in a classroom. A lot of people are scared, intimidated. Will ask the teacher one-on-one after class, and they are too nervous to simply raise their hands and speak in front of 30 other people. Use every opportunity you can to speak, and it make you a little bit less nervous next time. 훌륭한 스피커는 타고나지 않는다. 저는 모든 사람이 최고의 연설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천부적인 소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스피치를 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대학교 다닐 때 대중 연설 수업에서 C학점을 받았어요. 정말 평범했죠.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기에 20세기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스피치를 했어요. 그래서 스피치를 배우고 싶다면 틀림없이 배울 수 있는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치를 배우고 싶다면 틀림없이 배울 수 있는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것이죠. 또 최고가 되고 싶다면 틀림없이 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저는 기타를 배우려 했어요. 비디오도 사고 연습도 했지만 기타를 치지 못해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할 수 있는 소질이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최고의 연설가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글쓰기를 배우지만 모든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글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배우죠.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배울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말하기는 글쓰기보다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글쓰기는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런가?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말하기는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약간의 교육만 받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 더 특출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Anybody can be a great speaker, and also realize anybody can be a great speaker. It doesn't require any innate talent. Some of the most powerful speakers and most famous people in history in United States, Martin Luther King Jr. He got a grade of C in public speaking class when he was in college. Completely average, and yeah, he went on to give some speech that make many Americans consider the most important influential speech of entire 20th century. And he got a C in public speaking class, completely average. So this is one of the few things in life where if you want to learn how to do it, you definitely can. If you want to be a great at it, you can. I tried to learn the guitar. I have video. I practiced. I couldn't do it for whatever reason. I don't have the talent to do it, but everybody can learn to be a great speaker. So that's what I want your audience to realize, that anyone can speak in the same way. Everyone can learn how to write. Maybe not everyone can learn to be a great novelist, but everyone can learn how to communicate through writing. Anyone can learn how to speak, and in some way, speaking well is easier than writing well. Because when you are competing with writing, everyone get year of formal instruction on how to write. Most people never get any instruction on how to speak, so if you get a little bit of instruction, you can stand out as much better from anyone else.